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음성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혜수입니다. 모든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또 미래에 대한 선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1일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음성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9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KBS 충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음성군수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음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후보들의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됐고요. 정한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구자평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 순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들이 출마 이유를 밝히는 기조 발언이 있고요. 이어서 3개의 분야별 공통 질문을 후보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공약 발표,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요. 다음으로 3개의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후보의 답변을 듣고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상호 토론이 역시 3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후보자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토론에서 제시되는 모든 의제와 토론 진행 방식은 음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인사와 함께 본인의 출마 이유를 유권자들께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1분이 지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구자평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와 계속되는 가뭄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 4년 우리 음성군정은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음성군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저 구자평이 음성 군민과 함께 희망찬 음성의 100년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성을 정확히 아는 군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총념과 투철한 애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성에서 태어나 공직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음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전문성, 애양심, 열정, 추진력, 총념, 소통 능력, 친화력 등 모든 것을 검증받은 저에게 뜨거운 한 표를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예, 1분의 시간이 됐고요. 이어서 조병옥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늦은 밤까지 KBS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4년 전 음성군민께서 선택해 주신 민선 7기 음성군수 조병옥입니다. 민선 7기 음성군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투자유치 9조 원 달성, 일자리 1만 3천여 개 창출, 공무사업 7천억 돌파, 국립소방병원 유치, 대통령 표창 상관왕 등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듯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민선 8기 4년은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한 더 큰 성장의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조병옥, 당당하고 검증받은 조병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규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정성과 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질문별로 후보자들께 발언 시간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후보들께서는 정면 하단에 준비되어 있는 모니터를 향해서 남은 발언 시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한 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후보들의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인신 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통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업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또한 불안한 상황인데요. 음성의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후보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조병옥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음성군의 농업인 인구수는 약 15,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의 고령화와 또 코로나 등으로 농촌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농촌 인력 지원팀을 신설을 해서 농촌 인력 수급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를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캄보디아만 되어 있는 협약 국가를 베트남, 라오스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영세농이라든가 고령농, 귀농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대소삼성 지역의 신설을 통해서 농기계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해서 농가와 구직자 간의 중개를 직접 알선해 하는 제도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산적 일손 봉사를 더욱 확대해서 농가 일손 돕기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고령의 어르신 농가 일손 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옥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이어서 구자평 후보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농촌은 대부분 70대가 넘는 고령화로 심각한 농촌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수원, 수박하우스, 일반 시설하우스, 임선재배 등 모든 장목과 농촌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현재 외국인 인건비, 남자 인건비가 15만 원 내외, 여자 인건비가 13만 원 내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영농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자칫 영농을 포기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농촌인력 지원팀을 신설해서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대폭 확대하여 공급을 늘림으로써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운전이 어려운 일정 규모 이하의 여성 농업인과 장애인 농업인,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작업을 대행하며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를 확충하여 사용을 원하는 농민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트랙터, 이항기, 콤바인, 승용 관리기 등은 많이 부족하여 농가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부족합니다. 한국마제와 수정용 벌통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소유 인력과 함께 영농 비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마련 등 외국인 고용 규제에 미달하는 농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발언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농촌 지역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렸고 두 후보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두 번의 공통 질문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음성군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초고령 사회인데요. 의료기술 발달로 앞으로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 특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이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평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의 발언 시간 드립니다. 예, 음성군은 노인 인구가 26%를 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물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사회 문제는 아닙니다. 고령 사회는 저출산과 함께 짝을 이룰 때 위협적인 사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음성군도 노인 인구는 출생아 수의 4~5배 가까이 되는 1,700에서 2,000명으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를 우리 군 역시 더 가파른 상승세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음성군도 85세 이상 후기 고령 노인들의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젊은 고령자의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전체를 단일화된 정책 대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75세 미만의 젊은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 정책으로는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와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75세부터 85세 미만까지는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여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85세 이후의 후기 고령 노인들을 위한 돌봄 및 요양 정책을 제공하는 등 노인의 건강과 연령을 고려한 노인복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요보호 어르신들에게 돌봄과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꼭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종사자분들께 월 5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교통비 현실화를 통해 네, 1분 30초가 모두 됐습니다. 이어서 조병호 후보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예, 음성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약 2만 1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해서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음성군은 이미 평생학습도시 또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민선 8기에는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령 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8대 영역을 가이드라인을 실천해야 됩니다. 교통수단 편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 외부환경 여러 가지 8개의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각종 현대화에 필요한 집기를 지원하면서 노인대학 경로당 무료 급식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맞춤형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응급 상황 자동 신고와 활동량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같이 가사 지원과 활동 서비스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노인 일자리를 현재의 3,200개에서 약 4,000개 정도로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 노인복지관을 금년 내에 준공을 하고 경로당 노인회장님이 생활관리사들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역마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장과 시설물 등에서 배출하는 각종 오염원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또 생명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끊이지 않는 이 환경 오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병옥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저희 음성군은 1987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또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많은 공장들이 기업들이 음성군으로 이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음이나 악취, 분쟁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 광역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를 증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미 착수를 했고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음식 폐기물 매립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료관리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을 서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악취 및 수질 위험 저감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친환경 에너지타운도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환경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민 환경감시단을 확대 운영해 나가면서 미래 친환경 산업인 수소산업도 적극 육성해서 쾌적하게 살고 좋은 음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구자평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생명권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 문제 발생을 크게 나눠보면 자연 환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원 고갈과 함께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또한 자연 환경 이용이 실질적인 필요를 넘어 인간의 무한한 욕구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인식과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는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환경 보존 운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하여 환경 보존을 준수하도록 하고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올바른 자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물론 사회단체와 기업, 일반 주민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에 국민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환경정책 결정과 기업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등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친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에너지 사용,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설치 확대, 대기오염 물질 등의 환경정관시설, 고도처리시설 운영은 물론 환경 친화적 제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예, 또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농촌 인력 문제와 또 노인복지 서비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세 번의 공통 질문을 드렸고 두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또 제한된 발언 시간 내에 말씀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방식을 바꿔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후보의 공약을 듣고 또 상호 검증해보는 이 공약 점검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3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고요. 상대 후보의 공약을 들은 후에 6분간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공약 발표는 구자평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정책은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늙고 죽을 때까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희 캠프 이름 또한 섬김과 나눔을 바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희망 군빈 캠프로 명명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이 안전하고 노인이 편안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목욕탕을 겸한 노인복지관, 웨딩홀을 겸한 여성발전센터, 장애인 회관을 신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생활체육시설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전용 족구장, 탁구회관, 금왕 수영장 신축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국민들의 건강유지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해 인구 이입을 노력하겠습니다. 장례 화장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장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바치는 예식입니다.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최근 화장 문화가 급증하면서 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험 없는 상중에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빈소도 차리지 못하고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화장장을 설치하여 유족들의 불평과 고통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농촌 인력 지원팀을 신설하여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노인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작업을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농업 예산을 증액하여 생산 과정은 물론 유통 과정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 대기업 계열사를 반드시 유치하여 내실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년 전 유치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한 소방병원을 조기 착공 준공하여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음성 혁신도시 간 도로를 개설하여 음성업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혁신도시 내 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산모들에게 편의 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고압선 지중화, 혁신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를 통해 혁신도시는 물론 음성군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묻고 진천군과의 통합도 추진하면서 도청 이전의 명분과 논리를 구축하겠습니다. 음성 진천 통합은 앞으로도 계속될 주민 불편 해소와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음성을 충북의 제2 핵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네. 자, 구자평 후보의 3분간 공약 발표가 있었고요. 이어서 역시 3분간 조병호 후보께서 공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선 8기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해결하고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10대 전략 100대 공약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일 잘하고 일 많이 하는 민선 8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건설로 국민들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갖는 음성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분야는 8조 5천억 원의 우량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서 13,000여 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14개의 산업단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대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1등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소망인 국립소방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운영을 준비 중에 있고 국립소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으로 국립소방병원과 연계한 소방산업진흥센터, 소방가족치유힐링센터 등을 연계한 첨단 소방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군의 근간 산업입니다. 명품 농산물에 대한 공동 브랜드인 음성 명작을 적극 육성해 나가면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또 공정 육묘장 확대와 농업유산 대폭 확대로 농업인이 잘 사는 명품 농업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고 제2노인복지관, 여성복합문화센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AI 영재고 공동유치 또 인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및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와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여건 향상을 위해서 문화, 체육,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삼형제 저수지 및 원남 저수지, 맹동 저수지 등에 대한 관광지 조성 사업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과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서 2030 음성시 건설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성군수 선거에 나선 두 후보자의 공약을 3분간 각각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공약이 얼마나 타당한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주안을 둬서 후보 간 또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후보께 주도권을 드릴 텐데요. 시간은 6분이고요. 먼저 조병옥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구자평 후보와 공약 검증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자평 후보님 지난 주말에 발송된 선거 공보가 있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후보님이 직접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선정도 직접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자평 후보님의 선거 공보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자평 후보님이 도지사로 출마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음성 군수로 출마를 하시는 건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었습니다.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님 공약과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무려 공보책자에 20가지가 넘는 것을 담았습니다. 물론 음성 군민을 위한 공약도 있지만은 충북도민 전체를 위한 공약이 많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충북 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 연계 추진, 또 충북 일자리 재단 설립, 충북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연계 추진, 중소 중견기업 500개 수출 전략화 기업으로 육성, 문화소비 10-10-10, 군내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및 수학교육 확대 강화, 군민 퇴계부터 웰다잉까지 즐기고 배우는 평생학습 강화, 출산수당 100만 원 지급, 에그리 투어리즘으로 6차 산업 체험 관광 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 사업화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추진, 이와 같이 너무 많은데 전부 다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국민들께서도 김영환 도지사 후보님 공약과 구자평 후보님 선거 공보 책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전체가 혜택을 보고 온전히 음성 국민을 위한 한 2분 사업이라면 정도가 됐으니까요. 상대 당연히, 후보의 질문을 좀 이어가 예, 주시죠. 공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약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음성군 자체 공약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천 가능한 공약을 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에서 하는 공약과도 또 일맥상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청북도 공약과 공유하는 것이 향후 확정이 된다면은 군에서도 실천하기가 현실적인 것이고 또 충청북도의 공약을 충청북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의 사업을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군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정부나 도의 행정계획도 일선 시군엔 읍면동을 통해서 모든 게 집행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음성 국민들께서 공보를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청북도의 공약이라고 해서 충청북도의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 모든 같은 것은 경우는 시군이나 읍면을 통해서 일선 행정이 집행되는 것이지 이거는 제가 그렇기 주도권을- 네, 때문에 주도권은 조 있습니다, 후보께 있습니다. 예. 네. 고모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노영민 도지사 후보님과 8개의 공동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지사하고 도지사 후보하고 같이 하기 위한 공약은 공동 공약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음성 국민 여러분께서 공부를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평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토론회 때도 충북도청 이전과 육사 유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유치하면 우리 음성군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북도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토론회 때 제가 김영환 후보님과 의견 조율을 했느냐 안 했으면은 의견 조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결과를 이번 토론회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예, 도청 이전 문제는 물론 제가 처음부터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청은 1937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우리 충북의 또 충북의 100년 미래를 담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질문 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이 충북도청 이전은 저뿐만이 아니라 청주시를 선거구로 두고 있는 허모 도의원님께서도 작년도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도청 이전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또 강원 이전은 이곳은 완료가 됐고 또 이제 강원도에서도 지금 추진이 지금 이전 계획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충북에서도 중앙정부의 교토 균형 발전에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됐습니다. 자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청 이전을 선제적으로나 긍정적으로 먼저 죄송한데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가 주도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예. 지난 토론회 당시에 우리 구자평 후보께서 가장 강조하시던 사업 중에 하나가 육사 이전이셨는데 이번 공보책자를 보니까 이 공약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빠진 이유가 그거는 무엇인지 이미 좀 제가 후보 설명을 등록이 해주시길. 되기 전에 인수위에서 논산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조병욱 군수님 재임 시에 노력을 했다면 충분히 이전이 가능했을 겁니다. 네. 6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두 후보께 이제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토론 후반부에 또 주도권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주도권은 말 그대로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고 계신 후보가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적당히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는 건데요. 다만 이 주도권 토론에서도 상대 후보의 어떤 반론과 또 재반론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상대 후보에게 30초 정도의 시간은 답변 기회를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가급적 질문은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약 검증 주도권 토론, 이번엔 주도권을 구자평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6분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조병욱 후보님 아까 말씀하신 공약 중에
13,000명 고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13,000명 고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은 기업과 MOU를 하게 됩니다. MOU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 금액하고 고용 인원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도 약 저희가 9조 원의 투자 유치를 했는데 144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144개 기업과 투자 유치를 하면서 9조 원의 투자 금액 그리고 거기에 약 13,000여 명의 고용 인력을 고용을 하겠다는 그런 투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통계가 이제 민선 7기고 민선 8기도 약 8조 5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13,000여 명의 고용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예, 그 구체적인 걸 좀 여쭤본 건데요. 네. 그냥, 예. 구체적인 게 아직 그 민선 8기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선 7기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조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144개 제가 144 기업 수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 계획인데 13,000명의 지난번 이제 그 고용 업무 인력을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홍보하시면서도 이 내용을 몇 번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MOU라는 것은 사실 투자 의향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투자 의향이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성과로다가 이렇게 자꾸만 홍보를 하시는데 실제 투자 실적과 투자 의향과는 전혀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은 대개 예를 들어서 산단을 조성해서 산단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개별 기업으로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럴 경우에 투자 의향서를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 100% 투자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제 말씀은 이 투자 의향만 가지고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확정된 계획이다 아니면 확정된 어떤 성과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음 질문 전국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똑같이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2030 이제 그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작년도에 이제 후보님께서 군수님 재직 시에 2025년까지 2만 3천 세대에 3만 5천 명의 인구를 유입하겠다고 직접 브리핑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만 3천 세대에 3만 5천 명이라는 인구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혁신도시 인구 규모와 비슷한 것이고요. 또 현재 음성군에 있는 공동주택보다도 더 많은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어떠한 기획으로 이렇게 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택 개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우선 도시 개발이 있고 또 공공 임대 산단을 통한 지금 복합 3단지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그리고 민간 분양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저희 음성군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 3만 4천 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통해서 9개 지구에 17,870세대 공공임대가 제가 그 계획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작년도 직접 그때 당시 이제 군수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2025년까지 2만 3천 세대에 3만 5천 세대의 인구를 유입하겠다고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규모가 어떤 규모냐면은 2만 3천 세대에 3만 5천 명이면은 현재 음성, 진천, 혁신도시를 합해서 합한 인구와 규모와 비슷하고요. 또 현재 음성군에 현재 있는 공동주택보다도 더 많은 세대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2025년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그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주택 공급이 2030년까지 3만 4천 약 세대 정도를 가지고 있고 아닙니다. 2025년까지 2만 3천 세대를 공급하시겠다. 다시 3만 5천 명을 유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돼 있고 이게 3년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 공급 분양은 가능합니다. 분양 계획은.
지금 도시개발이 그렇고 공공임대가 약 5지구에 그렇지 않습니다. 2,600세대. 지금 2만 3천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음성군에 있는 전체 공동주택 수보다도 더 많은 세대수입니다. 그게 어떻게 3년 내에 분양해서 공급이 된다는 제가 지금 말씀인가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공공임대가 2,600세대, 산단 공동주택이 약 11,000세대, 그건 이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아닙니다. 이미 예. 성본산단이라든가 대소 그게 지금 삼정지구라든가 건축이 두 돼 개만 있나요? 합쳐도 약 7,000세대가 이미 아파트 용지가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에도 잠깐만 그 우회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우회적인 답변이 2만 아닙니다. 3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음성군에 있는 공동주택보다 더 많은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그게 공급을 할 어떻게 수도 3년 있는 내에 거죠.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년 내에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공약 발표에 의한 주도권 토론 두 후보께 각각 6분씩 드렸고요. 못다 하신 말씀은 그 토론은 후반에 또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음성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에 이어서 후보 간 상호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두 후보께 질문을 드릴 테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께서 각각 2분간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후보는 다시 보충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대소 또 삼성 맹동면의 경우에 기업 유치로 정주 여건이 많이 개선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음성읍의 경우에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역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음성읍, 소위 원남, 생극면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성군 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을 두 후보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구자표 후보부터 시작하겠고요.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어느 지역이나 국가의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또 우리 음성군의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도 정부의 균형 발전 지침에 따라 2018년도 음성군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군 지역 균형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과 도시화 등의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음성군은 음성읍 일원 생활권과 금왕읍 일원 생활권, 감곡 생활권, 대소 삼성 생활권과 혁신도시 맹동을 생활권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현재 음성, 금왕, 대소, 삼성 지역의 택지 개발과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음성군에서도 인구가 많고 타 읍면보다도 발전이 된 지역입니다. 또한 지금도 음성, 금왕, 맹동, 대소독 지역에 여러 산던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이미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고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지금 토론 주제에 맞게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우리 군은 국의 읍면 중 1만 명이 넘거나 1만 명에 가까운 읍면이 6개 지역으로 타 군에 비해서 비교적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소위 원남 생극 정도가 타 읍면과 비교가 되고는 있으나 이 지역에 적합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소위 원남 지역은 청정 지역에는 특수성을 살려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생극면의 경우는 LH 아파트를 유치 건립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소위 원남 생극 지역에 휴양림 시설과 파크 골프장 등 생활체육 시설 등을 확충하고 특히 충도 저수지 배되는 아름다운 경관을 살려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파크 골프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민자 유치 및 2분의 시간이 됐습니다. 같은 질문에 이번에는 조병호 후보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예, 민선 7기 음성군은 역대 최고의 투자 육지 실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또 5대 신성장 산업 등에 집중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내에서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저상정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요구가 많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 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2030 음성시 키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은 민선 7기 음성 군정의 핵심 가치였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전국 분 단위적 최초로 지역균형 발전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조례 내에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제도적 기반과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공청회 전략사업 발굴 용역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지역균형 발전 기본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 이후에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된 소위 원남 생극 3교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 결과 소위면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원남면은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생극면은 산림 리포츠 조성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우리 9개 읍면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음성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군 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전략 두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구자평 후보께서 먼저 조병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조병호 후보께서 2분 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질문을 완결해 주셔야 원활한 토론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말씀 중에 그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 들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군내에서 이 신성장 동력 산업을 투자 유치해서 성공한 사례와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5대 신성장 산업은 신에너지, 그 다음에 뷰티 헬스, 자동차 물류, 지능형 부품, 기후 환경 농업 이렇게 5가지를 민선 7기 들어서 우리 음성군 공직자는 물론이고 또 전문가 자문그룹 등의 자문을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성군 5대 신성장 산업을 선정을 했고 그 이후에 많은 분야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에너지 분야는 수소하고 2차 전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수소 분야는 수소가스 안전교육 체험관, 또 수소버스 부품 평가 센터, 그리고 액화수소 검사 지원 센터 등을 비롯해서 지금 구자평 후보께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시간 부분을 이용하시죠. 우리가 직접 유치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우리 음성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업 유치도 신성장 산업 중에서 2차 전지를 위한 스텐코라든가 또 반도체, 특히 그 우리 DB 하이텍 있는 감국이 K 반도체 벨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능형 부품이 바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상무산단이 DB 하이텍에서 전체를 시스템 반도체를 투자를 하게 돼 있고 또 K 반도체에 이미 그 1조 한 200억 정도를 DB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5대 신성장 산업과 연계된 우리 음성군의 실적이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조병호 후보께서 구자평 후보께 질문을 해 주시죠. 30초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음성군은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지역 균형 발전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발전 지역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는데 구자평 후보님 오늘 토론회 이전에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공약이 공부 책자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도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건 이제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도시 가스 공급 확대라든가 또 이런 것이 다 어떤 정주 여건을 위한 그 기반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생각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 LH 아파트나 그 민간 아파트 건립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요구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생각면에 제가 LH 아파트를 반드시 유치해서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주거 환경 개선이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공약으로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곳이 참 많습니다. 감국에서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탁구회관, 전용 족구장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건강과 또 사회적 비용, 의료비 절감 등을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소위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그 수려한 저수지 그 경관을 활용해서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파크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또 제가 공약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남 같은 경우에도 자연 휴양림 등을 확대하고 전원주택을 용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안한 휴식 공간이나 여가 선용 장소로다가 제공을 함으로써 또 타 지역에서도 그 원담 그 아름다운 저수지 주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삼성 같은 경우 축산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축산 악취 저감 시설,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또 공약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여러 다른 면에서도 역시 그러한 공약을 많이 공약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자, 공통 질문에 의한 후보 간 상호 토론 마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두 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님들. 자, 이번에 복지 분야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답변을 듣고 두 분 상호 토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음성군 관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 역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2분이고요. 먼저 순서에 따라 조병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희 음성군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약 8,300명이 좀 넘습니다. 음성군 전체 인구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고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결혼 이민 가정이 많아지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이미 구축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민선 7기 2019년도에 외국인 지원팀을 신설했고 또 2020년부터는 충북 최초의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유일한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법무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다문화 가정 및 이주가족에 대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촘촘한 체계를 구축한 이후에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특화 사업으로 부모 역할 지원이라든가 가족 상담, 또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가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통번역 서비스, 또 충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결혼 이주민 지원 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는 이런 사업을 확대하면서 다문화 다국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구자표 후보께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 아동이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다문화 사이의 진입 속도가 가파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집한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등록 외국인 수는 9천 명을 넘어섰고 다문화 가구 수는 1,330가구, 다문화 가구원 수는 4천 명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다문화 아동은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국 데이터를 적용해 볼 때 초등학교 학생의 10%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학업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겪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할 문제이며 크나큰 인적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문화 아이들의 학업 중단 사유는 학교 공부의 어려움 또 서로 다른 문화 등 다양한 형태로다가 그 이유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 다문화 아동 복지 정책의 방향을 좀 연구해 보면은 다문화 가정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정착한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배울 수 있도록 그 멘토와 멘티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학습 환경의 문제 및 경제적 어려움 등 학업 성취도가 낮은 기초학습 능력이 부진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 및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센터를 학교 급별 부모 교육 및 다문화 부모 학교를 운영하여 복지 분야에 대한 공통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조병호 후보께서 구자평 후보께 복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구자평 후보님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군민 희망 캠프로 선대위를 출범하셔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런 정책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공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권리보장위에 추가로라도 다문화 가정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좀 말씀을 해주시기 제한된 바랍니다. 시간 안에 구자평 후보께서 답변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선이 되면 4년 동안 하고자 하는 방향, 군정의 방향을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 4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그 몇 장의 공보물에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 전국 어느 후보도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선거 공보에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동 분야, 다문화 분야에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다가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방향으로다가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 선거 캠프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명명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10%가 넘는 우리 다문화 가족 아동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교 적응으로 인해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 중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원인으로 그 원인이 물론 학습 환경에 대한 부적응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안정적인 성장, 다문화 아동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어떤 그 다문화 가족 자녀의 사회성이나 리더십을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확대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그 사회적 청소년 안전망 확충 이런 문제도 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문화 아동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부모들 그 부모들을 위한 교육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번에는 면을 질문 답변을 이제 바꿔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평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어느 사회나 다 사회적인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조병욱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음성군의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가장
다문화 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정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게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역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면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또 위기 가정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 관계 및 사회 통합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 방문 지도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을 통해서 좀 해결해주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지원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특히 자녀들은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배워서 한국어에 능통하지만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가 한국어가 좀 부족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한 한국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다문화 통번역 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하면은 다문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되게 학교에서 이게 오다 보면은 그 알림장을 주는데 알림장에 대한 번역 서비스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음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음성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생방송 토론이 시작된 지 1시간 가까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후보의 공통 질문에 이은 상호 토론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문화 인프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음성군에는 공연이나 영화 등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근 대도시까지 나가야 하는 그런 현실인데요. 음성군 상황에 맞는 문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어떤 방안을 두 후보께서는 갖고 계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평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현대 사회는 밥으로만 살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문화의 개념을 문화예술, 생활체육을 총망라하는 광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분적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생활체육이 어우러진 그러한 음성군을 지향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은 특화된 관광문화 구축입니다.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됩니다. 군민의 여가활동 개선과 확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축제 활성화, 청소년 문화축제 등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 음성군만의 고유자원인 6.25 최초 승전지라는 역사적 사실을 활용해 가무제 지역을 안보교육시설로 활용하며 임금의 서바이벌 체험문화장을 민자에 유치하겠습니다. 가무제를 중심으로 분리된 음성업과 금왕읍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데 문화 관광 분야로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역사성 있는 지역을 발굴해 조성하고 음성군의 유서 깊은 사계성당 등과 연결해 방문하는 순례객에게 지역의 명소 홍보 전략도 강구하겠습니다. 또 국의 음면을 상징하고 관광을 상징하는 뜻으로 음성의 역사와 문화와 담긴 9곳을 선정하여 음성 구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을 알리고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함께 전통 5일장의 수시 공연이 가능한 소규모 문화행사를 상시 개최하여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남에 있는 품바예술 체험촌, 음성문화예술관, 생극 동요학교에 있는 각종 전시장 등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 한내마을을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하여 특화된 문화마을로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암과 생극, 감국을 잇는 응천과 청비천을 연결하는 테마길을 조성하여 중간중간 공원화시킬 계획으로 문화공무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예, 이제 2분의 시간 조병옥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음성군은 2030년 음성시 건설을 목표로 민선 7기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 승격에 걸맞는 각종 문화, 예술, 체육, 여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체육 인프라로 음성 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해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맹동 스포츠종합타운, 또 금암 다목적 개방형 체육관, 원남 소규모 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강북면 국민체육센터 등을 건립하고 최근 수요가 폭증하는 파크 골프장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시설로 음성박물관, 금암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새롭게 건립을 하고 삼성면 복합문화센터도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복합문화센터로 신축하고 장애인 종합복지센터와 죄인의 복지관 기능을 문화예술이 복합되는 그런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행제 저수지, 원남 저수지, 맹동 저수지를 관광 자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음성 화해종합단지라든가 봉화골 지방정원, 또 산림 복합 휴양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을 위해서 청년 복합문화센터, 청소년 어울림 복합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드는 등 청소년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자족도시에 걸맞는 문화, 체육, 복지시설 확충해 앞으로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공통 질문에 대한 두 분의 답변이었고요. 이제 보충 질문과 답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구자평 후보께서 먼저 질문을 이어가 주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지난 4년 전과 또 지금을 비교할 때 좋아진 점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현재 우리 음성군이 처한 문화생활 인프라 면에서 볼 때 우리 음성군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느끼신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선 7기는 우선은 문화예술 관련해서 우선은 축제를 재정비했습니다. 기존에 여러 개의 축제가 혼합돼서 축제 정체성이 미흡했던 부분을 품바 축제, 그리고 설섬 문화제, 농산물 축제를 통합을 해서 명작 페스티벌 이렇게 세 개의 축제로 재분류를 했습니다. 특히 설섬 문화제하고 청결 고추 축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설섬 문화제하고 청결 고추 축제의 혼합된 형태가 축제도 아니고 문화제도 아닌 그런 형태라 이걸 이제 재분류해서 정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삼성의 복합문화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 확충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약 7천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이 공모사업 대부분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 체육, 복지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중요한데 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러한 문화, 체육 이런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7기 군정 방침을 여기에다 집중을 두고 이렇게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지켜주셨고요. 계속해서 조병호 후보께서 이번엔 질문을 이어가 주시죠. 예, 후보님께서는 제가 이제 좀 전에 많은 그 좋은 공약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좀 특이한 공약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국민의힘 도주이사 후보님과 같이 문화 소비 10-10-10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이 사업의 그 정확한 내용
뭐 저도 좋은 것 같은데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어가 주시죠. 예, 텐텐텐 사업은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시행 계획까지 제가 아직 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문화생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공약에서 그 세부 시행 계획까지 또 어떤 지원 계획까지 이렇게 이제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고,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의 사업을 제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공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민선 8기가 시작이 되면은 충청북도지사 당선자 또 음성군수 제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충청북도와 그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 세부 내용을 또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정해서 그 세부 시행계획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공약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고 그것은 당선자 신분으로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더 충청북도와 협의를 하면서 군민 문화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45초가 남았는데 마무리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에 이은 후보자 상호 토론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들께 이제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각각 8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이 8분의 시간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공약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질문은 이제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대 후보의 반론과 또 재반론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 30초 정도의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이번엔 조병옥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화소비 텐텐텐 운동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에 10권의 책, 10번의 영화, 음원, 10번의 공연을 이렇게 관람하거나 이런 제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로서 군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과 목표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 전략 목표 이런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선 8기 음성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앞으로 군정의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이를 통해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성군의 비전과 전략을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으로 정하고 5가지 주요 목표와 이를 실행할 전략 목표를 품격 있는 2030 음성시 건설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 민선 8기 핵심 정책 목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으로 정하고 이 10대 전략, 100대 공약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긍심을 갖는 음성 군정을 이끌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군수는 군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철학과 원칙, 미래 비전과 목표,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음성읍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해서 40년이 넘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 비서실장, 음성군 부군수,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또 행정국장을 역임하면서 음성 군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자신합니다. 예, 상대 후보와 토론을 이어가 주시죠. 부작평 후보님께서는 군정을 이끌 비전과 정책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러 번 여러 토론에서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음성을 중부권 제2의 핵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제 최고의 지상 군정 목표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음성군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에서 모두 꼭 필요한 사업은 실패를 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내실했지만 아시다시피 현대기업에서도 인근 충주시로도 이전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중부 내륙철도 지선 온 군민의 염원이고 온 군민이 성원을 해왔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 음성을 중북의 제2 핵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이 구체적인 후보님,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민선 7기에 투자 유치 9조 원을 달성을 했고 2년 연속 충청북도로부터 투자 유치 최우 우수의안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평 후보님께서는 선거 공보 책자에는 국지도 49호선 2차로 신설 개량 사업과 또 중부 내륙철도 지선 유치, 장애인 회관의 목욕탕 기능 추가를 제시하는데 이 판례를 보시면은 관내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국지도 49호선 4차선 확포장, 그리고 중부 내륙선 지선 조기 착공, 노인복지관 목욕탕 기능 포함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맞죠? 국지도 49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이미 국토부의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차선 시설 개량, 그러니까 신설이 아니고 시설 개량 사업으로 확정돼서 타당성 조사와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인데 선거 공보 책자와 현수막 중에 얻은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1, 2차 토론회 때 노인복지관을 목욕탕 기능이 포함된 시설로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선거 공보 책자에는 음성읍에 건축하는 장애인 회관의 목욕탕 기능을 추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맞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 내륙선 지선의 조기 착공은 어떤 공약이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국가계획 반영인지 아니면 조기 착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좀 표현상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국지선 49호선, 우리 음성선 이제 신리, 서충주 IC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2차선 도로 개량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2차선으로서는 좀 그 기능을 다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가 그 공약은 좀 확대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겠다는 제 의욕을 좀 담은 내용이고요. 노인복지관에 물론 그 제가 지금 노인복지관은 장소도 협소하고 또 많이 노후됐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금왕읍에 뭐 후보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지만 공중 목욕탕이 없다는 여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목욕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또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면서 그 목욕탕까지 설계에 포함해서 같이 신축을 하겠다. 그런 공약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관에 목욕탕을 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오류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공약을 검토할 때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서충주 IC까지 국지도 49호선 4차선 확포장은 저도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임하고 나서 국토부나 국토연구원을 방문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은 통행량이 적어서 도저히 4차선 확포장은 불가하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선 시설 개량을 먼저 추진하고 시설 개량을 해서 완공이 되면은 용산 산업단지도 준공이 될 거고 음성읍의 인구도 늘어나게 되면은 통행량이 증가가 돼서 그 이후에 다시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2차선 시설 개량 선형을 잡고 현재 8m 도로를 11m로 늘리는 그런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통행량이 늘어나서 우리 음성읍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에도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약이 바뀌거나 착오가 있어서는 네, 안 됩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고요. 첫 번째 주도권은 조병호 후보께 드렸습니다. 8분의 시간이 다 됐고요. 이어서 구자표 후보께 8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몇 가지 사항을 나누어서 이렇게 부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호 후보님께서는 이제 혁신도시의 소방병원 유치를 자신의 어떤 취임 후 대표적인 성과로다가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 이 소방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소방병원 결정이 언제쯤 이게 이루어졌나요? 제가 취임하고 지금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8월쯤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한 취임하시고 한 2, 3주 정도에 7월 18일인가 이렇게 좀 결정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소방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시지도 않으셨고 또 취임하시고 2주 정도 지나서 결정이 됐는데 이거를 본인의 대표적인 성과, 실적으로다가 이렇게 홍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자 시절부터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때는 소방복합치유센터에 있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시종 도지사님을 찾아뵙고 제가 딱 그거 한 가지만 건의를 드렸습니다. 당선자 신분으로 우리 음성군의 유치가 꼭 필요하니까 종합병원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현장 평가 또 소방청에서 있은 브리핑 제가 직접 가서 다 발표를 하고 답변도 하고 의지 표명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했다 그러면 그럼 누가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분명히 군수는 저였었고 제가 브리핑도 했고 물론 그때 당시에 경대수 국회의원님도 현장 평가 하실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방 맹동 저수지에 치유의 숲을 하는데 국비 확보를 전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음 질문 하셨습니다. 드려도 되나요? 네, 제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답변이 받았습니다. 충분하다고 예, 생각하시면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조병호 후보님, 군수님 제의식 시에 결정은 되었던 것이지만 그 얼마 전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없으셨고 또 그때는 이제 민자병원 유치를 주장하셨었죠. 그리고 취임 후에 한 2주 만에 이루어진 결정을 본인의 성과로다가 이렇게 내세우시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취임하시고 이제 관사와 관사 물품에 대해서 당시 방송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음성읍 한벌리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굳이 새 집을 사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중간에 이제 언론 보도 이후 다시 퇴거하고 지금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존의 음성군에서 임대했던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관사에 입주를 안 하시고 새로 또 2억 뭐 몇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게 또 말씀을 드릴 수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6월 13일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저희 한벌리 집이 옛날에 건축 신고만 하면 지는 쓸모없는 부록으로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그런 부록으로 진 15평짜리 시골 집입니다. 거기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관사를 쓰겠다고 그 군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제가 관사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잠깐만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도권이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후가 되고 좁아서 생활을 할 정도의 주택이 못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때 집이 그게 비어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들어가 살고 계셨나요?
물론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를 제가 못한 것은 전임 군수님께서 그 임대 아파트를 계속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 아니고 아까 한 건립 집은 말씀을 그럼 그때 비어 있었나요? 아니면 아니, 다른 조금 분이 전에- 들어가서 살고 계셨나요?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쓰신다고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됐고 제가 6개월간 살았고 지난번 토론회 때도 됐습니다. 다음 질문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6개월간 살고 나서 지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저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감국 역사 이름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감국면장 재임 시절 2014년, 15년도에 감국면은 물론이고 우리 음성군의 가장 큰 현안이 감국 역사 이취 문제였습니다. 그 이취를 놓고 이천시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하여튼 감국면들과 힘을 합쳐서 현재의 위치를 사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명칭을 보면 감국역이 아니고 감국장유역으로다가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감국역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음성군이나 음성군에서 감국장원역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시에 군의 책임자로 있었고 그 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다면은 감국장원역이 아니라 일단 감국역 단수역이 맞다고 보고요. 감국장원역 복수역으로 할 경우에는 감국극등도역이라든가 감국역, 감국 발효해놓고 감국 성당역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또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감국역을 좀 사수하지 못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역 명칭은 역사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자치단체의 의견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 음성군하고 이천시의 감국역 명칭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감국역으로 명칭 신청을 하려고 우리도 준비를 다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읍시에 감국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 명칭이 있는 것은 신청할 수 없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국역 있습니다. 그 답변은 참으로 제가 주도권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말씀입니다. 전북 정주에 있는 감국역은 현재 무인역이고 폐쇄된 역이고 호남천 철도 유지보수 자재 창고로다가 쓰는 역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사용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똑같은 이름을 쓰는 것이 전국에 57개가 있고 117개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못 썼다는 것은 조금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7개 역이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감곡 장원역하고 장원 강공역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하게 된 지난번 토론 때 고압선 지중화 예산 5억 원을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충청북도에서 용역비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충청북도 용역비가 아니고 2022년 4월 달 회의 자료를 보면 이 5억을 전국 8개 혁신도시에 나눠 가졌습니다. 8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들 마무리하지 못하셨고 또 답변도 충분하지 못하실 텐데 추가적으로 시간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거 두 후보 모두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토론은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음성군수선거 후보자 토론의 마지막 순서 마무리 발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순서는 구자평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재직 기간 중 20여 부서를 거치며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하였고 섬김과 나눔의 마음,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추진 노력으로 가는 곳마다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성을 정확히 하는 군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음성에서 태어나 공직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음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고향을 찾아온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정치 철학을 같이 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음성을 지키며 모든 걸 검증받은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여당 후보, 저 구자평에게 소중한 한 표를
간절히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병우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토론회를 같이 해주신 구자병 후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누가 음성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정책과 비전이 있는지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 4년간 음성군이 쏘아올린 사상 최대 최고의 기록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은 군민 여러분과 9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쉼없이 달린 덕분입니다. 민선 8기, 전국 226개 자치단체가 경쟁해서 사활을 남으려면 광역행정과 현장행정까지 모두 경험하고 민선 7기를 통해 검증받은 음성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군정은 능숙하게, 군민은 편안하게 저 조병욱이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군수 조병욱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음성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생방송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후보가 음성군수에 더 적합할지, 어떤 후보가 더 자질이 있을지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오늘 토론 방송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6월 1일에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음성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